김교수들의 시시콜콜. 안녕하세요. 제가 고민이 하나 생겨서 김 교수님 두 분의 시시콜콜 문을 두드립니다. 저도 나름 조교수 생활 3년 차라 이제 학생들 다루는데 제법 능숙하다고 자부했는데 지난주에 수업하다가 정말 당황스러운 케이스가 생겼어요. 지난주 수업에서는 중간고사 관련해서 리뷰해야 되는 문제들을 다 보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학생 한 명이 이상한 행동을 하지 뭡니까? 막 크게 한숨을 쉬면서 책상을 쾅쾅 치고 애들이 다 쳐다보는데도 한동안 그렇게 날뛰길래 저는 너무 당황해서 그냥 그만하라고만 하고 결국 학생이 그냥 교실을 나가면서 상황이 종료되긴 했는데요. 제가 그 황당한 순간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한 게 너무 후회되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다른 교수님들도 겪는 케이스인 건지 아니면 제가 그냥 재수가 없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훨씬 더 많은 돌발적인 학생들의 행동들도 있을 것 같은데 홍김, 광김께서 겪었던 학생들과의 에피소드를 좀 들려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김 김양숙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김 김유정입니다. 광김 오늘 이 무지하게 털어야 되는데 만반의 준비는 하고 오셨겠죠? 안 그래도 오늘 녹음하기 전에 입 좀 이렇게 좀 풀어주시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광김 힘내라는 의미에서 며칠 전에 따끈따끈하게 입수된 광김 추앙 에피소드 하나 풀고 시작할까 하거든요. 그겁니까? 네네네네. 그거 정말 푸는 거 좀 창피하긴 하지만 뭐 좋은 일이니까 한번 시원하게 풀어주시죠. 네. 저희 둘이랑 친한 교수님 한 분이 계세요. 지금은 부교수, 그러니까 어소시에이트 프로페서시죠. 그분 조교수 시절에 있었던 에피거든요. 그분이 이제 조교수 시절에 수업을 하면서 광김을 게스트 스피커로 한번 초청을 했대요. 근데 그 광김 수업 하는 날 어떤 한 학생이 수업을 듣고 막 엉엉 울었다고 하거든요. 자기가 지금까지 만났던 교수들 중에 최고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훌륭한 수업은 처음이다. 너무 감명받았다. 뭐 그러면서 엉엉 울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지인 되시는 그 교수님 말씀. 그러면 자기는 도대체 뭐가 되냐고. 자기가 그 수업 교수인데 광김은 그냥 게스트로 오신 게스트 스피커 같은 역할이었는데 자기 엄청 자괴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그때 뭘 어떻게 했길래 애를 그렇게 엉엉 울렸습니까? 아니 진짜 저희 구독자님이 들으시면 제가 마치 이거 지어낸 얘기 같은데 특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애가 학생이 확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실수했나 네. 아니면 혹시 뭐 내가 예로 들었는데 네. 본인의 그런 걸 했나 저도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니 그럴 게 없는 게 저는 아바타 이제 제가 비디오 게임 연구하니까 그런 아바타 이런 거 보여주고 있는데 네. 그래서 저도 좀 은근히 신경도 쓰이고 학생들도 뭐지 막 쑥덕거리기도 하고 근데 이제 나중에 끝나고 그런 얘기를 그 친구 교수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뭐 제가 보기에는 뭐 강의가 훌륭해서 뭐 이런 것보다는 뭐 내가 보기에 약간 이모셔널리 세이브를 하지 않아가지고 좀 울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때려준 에이, 설마요. 아마 그렇다고 그 수업을 듣고 울 것까지는 없잖아요. 제가 울린 사람입니다. 네, 이런 사람이에요. 네. 아니 그러면 나중에 유튜브용으로 그 광김 수업 데모 스페셜 편 하나 따로 제작을 해도 될까나 모르겠습니다. 안 됩니다. 왜요? 이쯤 되면 아주 많은 분들이 광김의 그 만족스러운 점수 만점짜리 수업이 도대체 어떤 건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안 돼요. 안 왜냐면 돼요? 자 까봐라. 도대체 네가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 이런데 딱 했더니 헐 저런 게 저게 만점이야? 이럴까봐 절대 네.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학생들을 울린 대단한 강사? 이 정도.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냥 이거는 추억의 에피로 남겨두고. 그렇죠. 네네네. 지난주부터 저희가 이제 앞으로 당분간 몇 회는 계속 분노 방송이 될 것이다. 뭐 학생들 얘기를 하자면 정말 너무 할 얘기가 많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도대체 미국의 대학에 다니는 애들은 다 이상하고 골칫덩어리냐?
뭐 이런 오해를 하실까 봐 일단은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 이 에피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대학 강의실에서 수업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도 잘하고 사실 우리 한국 학생들은 굉장히 똑똑하지만 수업 시간에는 좀 뭔가 질문을 하라 그래도 그냥 웃거나 질문도 잘 안 하거나 이렇게 학생들 반응이 막 이렇게 대놓고 나오진 않거든요. 되게 네. 쑥스러워하는. 근데 또 나중에 이제 뭐 시험을 본다든가 그럼 점수가 엄청 잘 나와. 그러니까 근데 미국 애들은 수업 시간 자체에 자기들이 좀 재밌다고 생각하거나 뭐 질문 없어? 그러면은 별거 아닌 것도 막 손을 들고 굉장히 애들이 인터랙션만 기회가 주어지면 되게 잘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음, 만약에 아주 많은 애들이 수업도 제대로 안 듣고 문제아들이다. 그러면은 사실 저희가 무슨 부귀영화를 노리겠다고 그 박봉을 받아가면서 여기서 지금 십몇 년째 이러고 있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겠죠. 그래서 뭐 그 저의 생각에는 선생님 되길 잘했다 싶은 순간들이 사실 훨씬 더 많아요. 아닌가? 뭐 하여튼 있어요. 그래서 매 학기마다 있다.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다만 인간이라는 그 이제 존재 자체가 기본적으로 아주 좋고 즐겁고 행복했던 그런 기억들보다는 아무래도 좀 어렵고 힘들었던 순간을 좀 오랫동안 기억을 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고 해야 되나? 저도 그런 인간 중에 한 명인지라 그러니까 이 에피를 이제 기획하면서 진짜 할 말이 많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쵸. 약간 저도 뭐 아무튼 이렇게 뭐 밝고 뭐 재밌고 이런 성격이지만 솔직히 이제 그런 일들을 겪고 나면 정말 다양한 학생들이 있거든요. 나와 상관없이 항상 초지일관 말썽꾸러기인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맞아. 그런 일 겪고 나면 이게 많이 둔해진 거거나 아니면 대처가 빨라진 정도지. 맞아. 트리플 A인 홍김은 조금 더 이게 조금 더 심한 정도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일들을 겪고 나면 하루 종일 아니면 며칠 내내 일주일 내내 기분도 안 좋고 이제 화가 많이 나죠. 네, 그 제 별명이 트리플 A인데 아시죠? 그 A형, 그 혈액형이 가지고 있는 그 소심함. 그게 제가 거의 초초초 A형이라 그래서 항상 광기님이 저를 트리플 A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성격도 많이 바뀐 것 같고 이제는 뭐 let it go, 뭐 let it slide, 뭐 이런 것도 제법 잘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할 얘기는 저희가 겪었던 그리고 주변 교수님들에게서 들었던 학생들 케이스를 얘기하면서 그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면 그나마 가장 그 저희의 소중한 이 멘탈 데미지를 작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차후에 이제 문제를 좀 생기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까? 그런 그 팁들을 저희가 좀 전해드릴 수 있으면은 한번 전해드리려고 이 에피를 기획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사연자의 그 얘기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이제 들은 얘기를 어떤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를 살짝 각색한 거예요. 물론 그런 애들이 있나요? 네네네. 그 분은 그 상태에서 뭐 나름 슬기롭게 잘 대처를 하셨는데 만약에 조교수 1년 차에 그런 상황을 겪었다. 그러면은 저 같았으면은 아무것도 못하고 막 우왕좌왕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에피를 기획할 때 저에게 영감을 줬던 인포그래픽이 있었어요. 이번 봄학기 시작 전에 과에서 그 패컬티 리트릿을 했다고 예전에 한번 에피소드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저희 학과 채연님이 그 자료를 공유를 해주셨고 여기에 이제 대해서 리트릿 때 이제 거의 끝나갈 때쯤에 교수들 사이에 잠깐 토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말이 토론이지 사실은 교수들의 그 성토, 대잔치 뭐 이런 거였어요. 그때 이제 지금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5가지 유형의 학생들 뭐 이렇게 외에 아주 많은 유형의 학생들이 있다 이러면서 이제 교수들끼리 막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 순간에 제가 이걸 우리 시시콜콜에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다 생각을 했죠. 마음을 먹었죠 그때. 역시 우리 시시콜콜의 기획자님답게 이 모든 얘기를 들으면 이거는 시시콜콜에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생각하시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래서 그때 이렇게 나눠주신 학생 유형들, 자, 그럼 대충 어떤 것들이 언급되었어요? 네, 아마 그 유튜브 보시면은 이제 광김이 이렇게 인포그래픽을 딱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눠주셨던 저희 채연님이 나눠주셨던 자료에는
traditional learners, hobby learners, 그리고 career learners, reluctant learners, 그리고 skeptical learner 이렇게 5가지. traditional, hobby, career, reluctant, and skeptical. 그래서 요건 근데 pearson.com이라고 pearson 그 텍스트북 교과서로 되게 유명한 출판사 아시죠? 거기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에 올라온 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냥 Getting to know today's learners through segmentation 이렇게 제목으로 구글 하시면은 바로 나와요. 이렇게 거기 보시면은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이 있는데 아무튼 거기에 보시면 이제 트래디셔널 러너는 말 그대로 우리가 예전부터 알고 있는 전형적인 대학생 유형.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자기가 이제 막 그 꿈에만 그리던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이제 대학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학문의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잖아요, 대학에서. 그러니까 그런 경험치를 이제 자기가 쌓아보겠다. 이런 식으로 와서 이제 모든 기회들을 다 이렇게 누려보려고 하는 그런 학생들이죠. 그리고 하비 러너라던가 아니면 커리어 러너라고 하는 이 2가지 유형은 전형적인 대학생의 모습은 아닌데 일단 배운다는 거에 대한 거부감은 없어요. 그리고 배우는 것을 통해서 이제 성취하는 그 느낌을 좋아하는 부류들. 그래서 이제 자기 커리어에 도움이 되나? 뭐 아니면은 뭐 이런 거를 배워서 이제 자기 만족을 느낀다든지 그런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 공부를 하려는 의지가 있는 친구들이라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그런 부류예요. 요 세 부류는. 아니 이렇게 듣고 보니까 진짜 이렇게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이렇게 딱 분류를 해주니까 훨씬 더 이런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정말 다양한 학생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그 자료 보시면은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런 학생들이 이제 어떤 거에 취약하고 어떤 거를 이렇게 원하고 그러니까 어떤 식의 교육 그 자료를 이렇게 제공해야 된다. 예를 들어 뭐 디지털 베이스의 클래스를 더 많이 뭐 제공해야 된다. 예를 들어 뭐 하비 러너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식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전형적인 대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 대학 생활 이렇게 보면 그렇게 재미는 없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냥 원래 그 공부해서 대학 가고 뭐 그런 식의 걸 다녔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배우는 거에 있어서는 그렇다고 뭐 열심히 한 건 아니거든요. 대학 다닐 때 엄청 열심히 놀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금 그때 네 그렇게 논 거를 후회를 하냐 안 하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면은 사실 반반이에요. 왜냐면 놀아도 너무 놀았거든요. 그래서 제 자신이 좀 한심해 보이기도 하고 근데 한편으로는 그때 그렇게 안 놀았으면 언제 놀아보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요. 아니 우리 홍김이 춤을 엄청 제가 우리 홍김이 맨날 광김의 수업 데모를 보고 싶다 그러지만 솔직히 저는 홍김의 그 댄스를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저희가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이제 아줌마 다 돼서 이걸 지금은 안 돼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진짜 열심히 놀았습니다. 그래서 학부 때도 대학원 때도 죽순이까지는 아니지만 홍대 클럽에 자주 갔었어요. 저랑 제 친구들이랑 갔는데 저희는 그 클럽에 가면 왜 술 마시고 왜 부킹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홍대 클럽은 저희가 주로 알고 있는 그 클럽이랑은 약간 분위기가 달라요. 네, 저랑 제 친구들은 정말 찐으로 춤만 추러 갔습니다. 네. 그때 유튜브나 소셜미디어 뭐 이런 거 있었으면 진짜 엄청 인기 좋았겠는데요? 그래서 가끔 생각하는 게 그때 막 춤추고 놀던 거 동영상으로 좀 찍어서 남겨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냐면 저희 딸이 제가 춤 못 춘다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말 들을 때마다 전 너무 억울해요. 어쨌든 뭐 얘기가 또 산으로 가는데 아무튼 뭐 그런 학생들이 있다. 전형적인 대학생들이 있다. 뭐 이 정도로 마무리 급하게 하고 다음 얘기로 넘어갈게요. 트래디셔널 하비 그리고 커리어 러너처럼 배움에 일단 진정성이 있는 친구들은 걱정을 안 해도 되지만 이게 이제 reluctant learner라든지 아니면 skeptical learner 이런 친구들을 대할 때는 좀 요령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홍김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그 인포그래픽 그런 거랑 연결되어 있는 그 내용에 보면 이런 친구들은 일단 대학에서 그 배우는 게 왜 필요한가? 진짜 나는 정말 이걸 꼭 해야 되나? 이런 의문을 품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대학에서 이제 요런 친구들을 위한 게 해결책 그리고 또 요즘 학생들도 계속 줄어드니까
이렇게 자기 모티베이션, 이너 모티베이션이 없는 친구들을 위한 대책, 그리고 어떻게 얘네들을 조금 더 재미있게, 그래서 저희가 또 재미있게 컨텐츠, 그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친구들이 재미를 느끼고 수업을 너무 배우러 오는 것도 당연하지만 조금 더 즐겁게 저희가 그 러닝 인바이러먼트를 만들어주는,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 이런 유형의 이제 학생들은 무엇보다도 재밌는 수업을 선호하기 때문에 배움 자체에 이제 항상 의구심을 품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배움을 통해서 내가 뭐 얻어갈 수가 있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쪽으로보다는 그냥 그 배우는 과정 자체 그냥 쑥 빠져들 수 있게끔 이렇게 가르치는 게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광김이 계속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이런 면에서 이제 광김은 학교 그 인롤먼트 뭐 이런 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뭐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너무 재밌게 가르친다고.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저 어떤 이제 제가 또 말빼을 하시죠? 스리슬쩍? 아니 까봐라 할까봐. 자, 까봐라. 자, 네가 그동안 떠들었으니까 한번 까봐라 할까봐. 이제쯤 되니까 조금 현타가 오고 조심해야겠다. 또 제가 또 지난번 에피에도 뭐 ratemyprofessor.com 했지만 자 그렇게 잘한다는데 내가 한번 찾아가 보리라 이렇게 적극적인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슬슬 제대로 말해드리고 있는데 저는 제가 프로덕션 가르치는데 우리 내가 재밌다 우리 수업 너무 재밌으니까 좀 와라 그게 10명 이상이 그 수업을 들어야지 제가 뭐 그 한 학기에 돈을 좀 엑스트라 더 받을 수 있대요. 제가 한 과목을 더 가르치거든요. 1크레딧. 근데 그거는 아무리 제가 가서 재밌다, 재밌는 수업이다, 나 엄청 웃긴 거 알지 않냐 이렇게 했는데도 5명, 4명 이렇게 은근히 수업을 연결하는 저 진짜 제가 어려워요. 저도. 아니 근데 그 재밌다는 이 말이 재밌는 수업, 이게 막 웃기는 수업을 얘기를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그러면 유머 감각은 거의 제로인데 태어날 때부터 그냥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처럼. 그렇죠. 이런 분들은 그러면 교수가 되면 안 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 PR 캠페인을 가르치니까 그걸 예를 들어보자면 똑같은 PR 캠페인 수업을 가르치더라도 어떤 교수님은 이제 교과서 위주로 그냥 사례 연구들만 계속 드립다 이런 단어도 좀 안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아주 재밌어요. 드립다. 비속어를 써야 재밌으시나요? 네네네. 네. 학생들 좋아해요. 네네. 사례 연구들만 계속 리뷰하고 토론하고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좀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교과서 내용은 사실은 책 읽고 이제 이해만 하면 그걸로 어느 정도는 달성을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학생들 자체가 기본적인 내용은 이미 숙지를 하고 그거를 어세스먼트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퀴즈를 보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업 시간에는 무엇을 하냐.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 베이스로 태스크를 이제 주는 거죠. 학생들이 에이전시가 된다. 뭐 이런 가정 하에. 그래서 이럴 때는 니네 팀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럴 때는 또 어떻게 해결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업이 있는 날 이제 그런 시나리오 베이스 프로블럼 솔빙 같은 약간 그런 어프로치로 가면 나중에 이제 각 팀마다 이제 발표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또 어떤 애들은 저 팀은 또 저런 생각을 했네. 이러면서 서로에게 배우고 이제 수업을 마무리할 때 지금 우리가 한 태스크는 정말 이 캠페인에서 실제로 이렇게 있었던 일이고 이 캠페인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갔다. 이렇게 약간 랩업을 해주면은 애들의 이 집중도나 그리고 뭐랄까 나중에 자기들한테 남는 걸 생각을 해도 좀 오래오래 가지 않을까. 애들 말이 그냥 막 계속 외운 내용들은 사실 잘 기억이 안 남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애들이 엄청 그 흠뻑 빠질 수 있게끔 하는 수업 디자인을 하는 것도 그 소위 말해서 재밌는 수업에 해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웃기고 진짜 재미있게 말을 한다고 해서 수업이 다 재미있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냥 웃긴 거죠. 웃긴 수업이. 정말 그렇죠. 재밌는 수업은 요즘 저희가 저 박사 때 보통 페다고지라는 수업을 듣거든요. 그러니까 수업학 도대체 수업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페다고지 수업을 듣는데 보통 거기서 이제 아이들을 지금 홍김이 말한 것처럼 인게이지 시키고 어떻게 이제 학생들이 뭔가 할 수 있는 저희 그 페다고지 중에 그 learning by doing이라고 뭔가 자기가 직접 뭔가를 하게 하면서 배우게 하는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럴 때 아이들은
이 수업 정말 많이 배웠다. 그러니까 교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뭔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냐, 그런 액티비티를 많이 만들어주는 교수가 아이들한테 정말 재미있는 수업을 선사하는 그런 교수지, 저처럼 막 가다 지나가다 엎어지는 거 하고 막. 그렇죠. 슬랩스틱 코미디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그냥 웃긴 교수야, 이거는. 재미있는 수업이 아니라, 웃긴 교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재미있으려면 좀 많은 아이들이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주는 그게 훨씬 더 재밌는 수업 같아요. 김 교수들의 시시콜콜.